안녕하세요. 박석재의 천문역사TV 박석재입니다. 오늘은 천문역사 뉴스 카테고리 1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1박 2일 동안 대한사랑 청소년단 여름학교를 열었었습니다. 여름학교인데 코로나 때문에 밀려서 10월 말까지 연기된 것입니다. 그래서 1박 2일 동안 대한사랑 청소년단 여름학교에 대해서 뉴스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데 마침 우리 대한사랑 저널 올해 것에 아주 잘 상세히 나왔어요. 이게 3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나온 기사를 읽겠습니다. 청소년단 여름학교를 다녀와서 대한사랑 청소년단 편집부. 코로나 때문에 계속 연기된 우리 청소년단 여름학교가 마침내 2020년 10월 31일 토요일부터 11월 1일 일요일까지 열렸다. 방역규칙을 준수하며 열린 이번 여름학교에 우리 청소년단은 물론 청소년단 지도교사와 중등교사 등 어른들까지 총 40명이 참가했다. 특히 역사 분야 가이드는 여행 전문가인 오동석 작가님, 천문관 측은 정읍역사천문학교 최봉규 교장 선생님께서 전담해 주셨다. 이번 여름학교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다. 그래서 이제 행사 첫날입니다. 10월 31일 대전 배달의습 근처 약속된 장소에서 버스를 탔다. 우리 모두 설레는 마음으로 버스에 올랐다. 승용차로 따로 오는 어른들도 계셨기 때문에 버스 안 자리는 넉넉했다. 타자마자 빵과 음료를 받아 모두 신이 났다. 그러니까 벌써 우리 청소년들이 버스에 탈 때부터 아주 명랑하더라고요. 저도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정말 얼마 만에 버스를 탔나 모르겠어요. 녹두장군 휴게소에서 간단히 점심을 마친 우리는 첫 방문지 동학농민혁명기념관으로 갔다. 공사 중이어서 바깥 분위기는 어수선했지만 안으로 들어가니 전시물들이 우리를 반가이 맞이했다. 오동석 작가님의 정열적인 설명을 들으며 우리는 동학에 대해 하나씩 배워나갔다. 사발통문의 사발은 그릇 사발이 아니었다. 사발 자국 주위에 참석자들의 이름을 둥글게 적어 누가 주모자인지 알 수 없게 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림에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둥그랗게 사발로 원을 그린 다음에 이름을 이렇게 원 대칭으로 이렇게 쭉 적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주모자인지 모르는 거죠. 기념관을 나와 우리는 전봉준 장군 고택을 방문했다. 생가가 아니고 사시던 곳이라고 한다. 오랜만에 시골 오솔길을 걸어 전봉준 장군 가묘를 갔다. 날씨까지 포근해 추수를 마친 여유로운 시골길을 걷는 일은 무척 즐거웠다. 우리 아이들이 참 명랑하더라고요. 물론 하늘도 맑고 파랗고 공기도 깨끗하고 가을 시골길을 참 걷는 것도 유쾌했지만 아이들이 그냥 펄쩍펄쩍 뛰어요. 걷질 않아.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참 요즘 청소년들이 이렇게 즐거운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참 흐뭇하더라고요. 이후 동학혁명 모이탑, 무명 동학농민군 위령탑 등을 버스를 타고 둘러본 후 숙소인 변산반도 휴 리조트로 향했다. 이 리조트는 넓은 발코니가 환상적이었다. 숙소에 짐을 푼 우리는 바로 천체관측에 들어갔다. 그 이유는 목성과 토성이 초저녁에 바로 지기 때문이었다. 최봉규 교장 선생님께서는 무거운 천체망원경을 차에 싣고 오셔서 조립하셨다. 하지만 흐린 날씨 때문에 겨우 15명만 토성을 보았다. 그래도 토성을 본 게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화성 봐봐야 그냥 동그랗게 원반으로 보이는 거고, 목성은 이제 갈릴레이가 발견한 달 4개가 조그만 게 보이는데
이 날씨가 안 좋으면 그나마 잘 안 보여요. 근데 토성은 분명히 이렇게 고리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15명이 보고 나니까 토성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그 15명은 평생 그 토성의 이쁜 모습을 잊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바비큐 저녁 식사는 너무 맛이 있었다. 여기저기 돌아다닌 탓인지 모두 무척 배가 고팠기 때문이다. 보름달이 동산에 아름답게 떠올랐다. 그 발코니가요 춥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춥지도 않은데 다 그 바닷가에 앉으니까 뭐지 영화에서 뭐 저 지중해 옆에 어디 뭐 리조트에 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역시 불에 구우니까 고기가 맛있더라고요. 애들이 아주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모토가 낮에는 길 따라 밤에는 별 따라거든요. 그러니까 정읍 유적지도 어떤 아이들은 처음 가본 거죠. 예. 그래서 아마 굉장히 인상이 좋았을 겁니다. 낮에 정읍 유적지를 다니며 배운 내용을 골든벨 시간에 복습을 했다. 초등학교 3학년 웅찬이가 두각을 나타내 형 누나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전웅찬 군입니다. 웅찬이는 천부경을 8초 만에 외우기도 했다. 레크레이션 시간은 최준호 지도교사님과 박주연 회원의 동무대였다. 밤 10시까지 놀았는데도 시간이 짧아 아쉬웠다. 리조트여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밤 10시에 마무리했다. 박석재 이사장님께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표정은 대체로 어두운데 우리 표정은 너무 밝고 명랑하다고 여러 번 칭찬해 주셨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입시에 찌들고 그래서 전부 다 표정이 어둡죠. 애가 표정이 너무 밝으면 오히려 부모가 불안하죠. 저 녀석이 무슨 건수가 있어 저러나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근데 제가 그날 놀란 거는 애들이 너무 잘 놀더라고요. 그리고 그 바닷가에 가서 그 캠프송 같은 좋은 노래를 같이 합창을 하니까 뭐 좀 마스크를 쓰고 해서 좀 재미는 없었습니다만 어쨌든 아이들이 너무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만하라고 하니까 10시 끝났지 내버려 두면 좀 밤샐 것 같더라고요. 갯벌에 내려가서 불꽃놀이를 했습니다. 갯벌은 완벽하게 어두웠다. 날씨가 맑았으면 은하수도 봤을 텐데 너무 아쉬웠다. 제가 속상하더라고요. 그래 우리 최봉규 선생님도 오셨는데 그 갯벌에 내려가면 제가 봐서는 거의 5등급까지 6등급까지 별이 다 보일 것 같았어요. 맑으면. 은하랑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예. 우리 청소년들이 너무 아까운 걸 놓쳤어요. 행사 둘째 날 11월 1일 비가 오는 바람에 아침 갯벌 탐험은 취소됐다. 우리는 모두 기념품 만들기에 몰입했다. 그동안 어른들은 따로 모여서 청소년단 운영 중장기 계획을 논의했다. 숙소를 떠난 우리 버스는 새만금 방조제를 향했다. 새만금 홍보관도 들렀는데 BTS 비디오를 찍은 것이 있어서 모두 즐거워했다. 마지막으로 대장봉에 올랐다. 정상에 올라가며 여름학교의 모든 과정이 끝났다. 돌아오는 버스에서 우리는 내년 여름학교에도 꼭 다시 참석하기로 약속했다. 이번 여름학교의 추억은 아마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번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명예로운 여름학교 1기 수료생으로서 수료증을 받게 되면 물론 연말에 열릴 대한사관 지도사위원회에서 4급 자격증까지 인정받는다고 한다. 그리고 내년에는 더 크게 더 오래 여름학교를 개최한단다. 벌써부터 내년 여름이 기다려진다. 그러니까 제 꿈은요, 이 여름학교를 키워가지고 세계에 나가 있는 우리 동포들이 자녀들을 잠깐 여름학교 입교시키기 위해서 여행을 보낼 정도로 키우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지금은 이제 정읍 동학 위주로 진행하고 있지만 또 강화도 같은 곳에서도 뭐 한 3박 4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둘째 날은 참성단을 올라갔다 오고 또 해수욕도 하고 삼남 그 성도 한번 돌아보고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그리고 아이들이
정말 바닷가에서 모닥불 피워놓고 뭐 비바람이 치던 바다 잔잔해져 오면 노래도 하고, 그렇게 해서 공부도 잘하고 또 재미도 있고 아이들이 끼도 발산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대한사랑 청소년단 여름학교를 앞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